자, 교과서. 자,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26번을 보세요. 1번으로 갑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 또 거기까지만 줄을 거세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하다 있다, 있다다, 없다다, 없다. 답이 바로 나왔죠. 그죠? 이번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허용을 한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서는 안 됩니다. 등기 신청에서는 되는 거죠. 그죠? 그럼 3번에 등기 신청을 등기관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자르세요. 그 등기 신청이 적법한 이상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로 가는 지방본에 허가하는 밑줄을 긋습니다. 사무원,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무사 여직원도 등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번에 등기 신청 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청대로 이룬 등기라더라도 실체관계와 부합은 우리말로 말하면 일치입니다.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이다. 가볍게 넘어갔어요. 27번입니다. 틀린 겁니다. 자,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 이래 놨죠. 그냥 우리가 요렇게 되었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어졌잖아요. 그죠? 자, 됐어요. 1번으로 갑니다. 을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을은 갑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 대리인으로서 신청할 수 죽었습니다. 없다다, 있다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해야 하나요? 할 수 있다. 되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그럼 3번입니다. 을이 소유권이는 협조하지 않으면 갑은 을에게 등기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마다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4번, 5번 통과. 그러면 5번으로 가볼게요. 5번만 가볼게요. 5번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밑줄을 긋습니다. 맞춰지면 을은 그 등기 신청을 밑줄을 긋습니다. 접수한 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맞죠? 네. 8번으로 갑니다. 1번 기억입니다. 갑이 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데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한 경우 병은 자신을 등기무대로 갑에게서 직접 을로 이런 신청할 수 죽었습니다. 없다다, 있다다, 있다. 옆에다가 또 썼어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기출문제죠. 그러니까 유사한 지문이 계속 뜨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식이 대신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두 번째 갑니다.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을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을 명의로 수용에 의한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자르세요. 위에다가 단독 신청. 수용에 개실 후 줄 것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죽었습니다. 직권 말소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직권 말소거든. 이렇게 하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의 존재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모든 권리는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다 합니다. 하는데 안 하는 예외 세 가지가 있답다. 있지.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수용의 개실 후, 둘째 줄에 수용의 개실 후 아까 줄 껐다, 안 껐다? 맞죠? 그럼 수용보다 앞이다, 뒤다? 뒤니까 다 죽어야 돼요? 다 안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럼 3번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보다 다른 비율 줄 것이에요. 다른 비율.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원에 신청하는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며 그 등기 신청은 각하한다.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갑 소유 토지에 갑과 을이 가장 매매 줄 것이에요.
어한 을 앞으로 서인된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에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죽었습니다.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인에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이해한다면 한다. 하죠? 네.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마다 있다. 통과.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요까지 공부가 되었거든. 지금부터는 이제 뭐를 배우러 가면 서류를 배우러 갑니다. 서류를. 오케이? 네, 그럼 문제를 볼게요. 29번입니다. 토지 소유권 이르는 게 밑으로 갔습니다. 신청 정보.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할 때 이랍니다. 신청 정보가 나오거든. 그러면 첨부 정보가 있답다. 그럼 출제위원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두 번째, 신청 정보이라면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가 있답다. 그럼 문제를 낼 때는 요거 두 개 차이점, 요거 두 개 차이점. 오케이? 네. 요게 더 중요해요. 요거보다도. 됐죠?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거 말할게요. 신청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뭐 선서? 신청서. 그럼 나머지 서류는 첨부 서류. 나머지 서류는 시작 첨부 서류. 그럼 우리가 인감 증명이 있다,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아니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제3자의 허가 동의 성낙서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서 나머지는 여기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신청 정보입니다. 지목, 오더와이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리 와보세요. 됐어요. 아니. 이게 여러분들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 다시 더 이상 말하면 안 되죠.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신청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할게요. 자, 요거 잠깐만 써놓고 할게요. 써놓고 해볼게요. 여기에 부동산 표시입니다. 자, 요렇게 됐거든. 요렇게 됐어요. 자, 요렇게 됐거든. 요렇게 됐죠. 그럼 여기에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일자. 등기 목적입니다. 목적. 의무자입니다.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그럼 여기에 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요 그림만 딱 걷고 공부를 항상 하면 됩니다. 요 그림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에 한 개, 두 개, 세 개 요리 나왔어요. 그럼 해볼게요. 이거 부동산이다.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다? 가. 매도인은 누구다? 가. 그럼 매수인은 누구다? 을. 그럼 여기에 누굽니까? 가. 누굽니까? 을. 그럼 요거 딱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럼 요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그러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이거는 이해되잖아요.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1월 2일 날 했다. 요 정도는 됐다, 안 됐다? 돼. 그러면 요 내용이 신청서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요까지 지금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요거는 소유권 이르는 게 앞면, 요거는 뒷면 써놓고 할게요. 자, 요렇게 되졌거든. 요렇게 되졌어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른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할 때 제일 먼저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을 여기다가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목조기와 단층주택 330제곱미터 요래 써야지.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팔았다면 사고 판 날짜가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 그러면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그러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로 왔다? 이전.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매도인 매수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 정도 요거는 기본 아니에요. 맞다. 맞지.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뒷면은 돈은 그냥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등기를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지. 각종의 세금을 내야지. 그럼 여기 다 써야지.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일련번호, 비밀번호, 고유번호 있다 없다? 있지. 여기다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8월 7일 모기수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러면 신청일자, 신청인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런데 대리인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표자가 등기 신청할 수 뭐다? 있다. 대위 신청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럼 대리인도 이거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등기소 등기한다는 관할 등기소 표시해야 되는 돼요? 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있죠? 요게 신청 정보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첨부 정보를 배우러 갑니다. 그러면 가박으라고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이든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거든. 그럼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지. 받았다면 이제 심사하는 거 심사. 그러면 제일 위에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럼 부동산 표시, 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 그게 뭐다? 대당을 첨부해야 돼. 맞아요. 네. 그럼 공부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당을 첨부한다. 어드와이더. 두 번째 칸에 가니까 뭐라 하였다? 매매. 그럼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야 되는데요. 해. 등기 원인 정보. 계약서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시작. 등기 원인 정보. 됐죠?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 나왔죠? 그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그러면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 그럼 세금 냈지, 수수료 냈지, 영수증 첨부해야 되는데요. 해. 그럼 등기필 정보에 일련번호, 비밀번호, 고유번호를 썼거든. 쓴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요건 이제 바로 이해됩니다. 본인이 하면 끝입니다. 대리인이 하면 위임장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 그러면 대표자가 하면 자기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 이해되죠?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신청 정보, 요 밖에 있는 요게 첨부 정보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더 공부합니다. 칠판을 봅니다. 출제인이 시험 문제일 때 부동산 표시 이래 쓰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래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집어, 구조, 종류, 면적. 그러면 자, 이리로 오세요. 원점에서 갑니다. 원점에서 갑니다. 부동산 표시 시험에는 이래 써주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쓰는 게 아니고 그럼 부동산 표시가 뭐냐가 나와야 돼. 뭐냐? 그러면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거 있다 없다? 좀 더 나아가면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 이런 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다. 됐죠? 그럼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자, 그러면 1번의 지목은 부동산 뭡니까? 표시. 2번의 소재 지번은 시작. 부동산 표시. 그러면 대장 정보는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그러면 등기소 표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돼.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자, 요거 하나만 갖고 갈게요.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지분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당연히 써야 되는 거지. 맞다, 맞다. 맞지. 통과. 됐어. 그러면 다시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첨부 정보라고 썼어요. 첨부 정보, 첨부 정보. 자, 그럼 한 장을 넘깁니다. 30번입니다. 문제를 갑니다. 문제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밑으로 긋습니다. 신청 정보, 신청 정보. 1. 기업, 구조와 종류. 오더와이다. O. 신청인 뭐다? O.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X. 칠판을 보세요. 주소를 증명하는 여기 있네. 여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등기원인 연월일 오더와이다. O. 등기필 정보 O. 31번으로 갑니다. 다 틀린 겁니다. 1. 등기 권리자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 주소 줄 거세요. 주민등록번호 줄 거세요.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오더와이다.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아요. 요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등기 의무자가 있고 등기 권리자가 있어요. 권리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키는 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거든. 그 매도인 성명 주소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지. 요 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근데 여기서 키는 주민등록번호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무자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필요가 없어.
오케이? 네. 근데 권리자는 이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전부 해야 된다, 된다? 해.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리 오세요. 요래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요래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요래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꼭 공부할 때 이래 합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는 용도가 다양하다, 다양하지 않다?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요겁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왜 제출하느냐?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과세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취득세 둘 다 세금 내야 내요? 네, 둘 다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요거는 공부할 때는 의무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필요가 없어. 근데 권리자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할 필요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의무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한다, 한다. 자, 키는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일 때만 한다. 그래서 한 칸 밑에 문제를 보세요. 32번에 4번으로 갔어요. 다시. 그 31번에도 나와 있네요. 그죠? 31번에 2번을 보세요. 아니구나. 32번입니다. 2번. 32번에 4번을 보세요. 4번에 보면,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옆에 등기 의무자. 옆에 주소.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만 더 할게요. 한만 더 할게요. 의무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한다. 하는데, 무슨 등기일 때만 한다? 소유권 이전. 됐죠? 네,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31번에 2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줄 거고 토지대장 줄 거세요. 요리 오세요. 소유권 이전할 때 토지대장을 제출을 한다. 통과. 그 다음에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해서 등기 의무자의 인감, 오덱스다. 여러분들 인감은 제출하는 경우는 6개가 있죠. 자, 7개. 첫 번째가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제출한다, 의무자가 제출한다, 의무자. 그럼 틀린 거예요. 됐죠? 네. 그럼 32번으로 됐어요. 32번에 자, 가봅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에 판결서 줄 거세요. 등기를 신청해 등기원인의 제3자 줄 거세요. 제출한다. 오덱스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아까 전에 했던 거 이겁니다. 괜찮아요. 요리 와보세요. 옆에다가 조금 있다가 요렇게 썼어요.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그 다음에 행정관청 났죠? 네. 판결서 갖고 할 때 이거는 제출한다, 이거는 한다.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그 5번에는 첫째 줄에 판결서 줄 거세요. 제3자 줄 거세요. 한다, 안 하지. 한 장 넘깁니다. 3번으로 갑니다. 임의적 기록입니다. 문제를 부를 때 임의적 기록만 묻고 있어요. 1번입니다. OX로 하겠어요. 지상권이죠. 치료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존속기간은 뭐다? 임의적. 그럼 답은 1번이네. 2번으로 갑니다. 지역권입니다. 요역지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여러분들 잠깐만 할게요.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자르세요. 그럼 그 지역권은 성역지를 말합니까? 요역지를 말합니까? 여러분들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에다가 하지. 맞다. 그럼 성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 할 때 요역지를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요역지는 필요적이 되지. 맞죠? 네. 근데 옆에 특약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전세입니다. 범위 줄 거세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적. 전세 기간은 시작, 임의적. 임차권입니다. 차임은 뭐다? 필요적. 범위는 뭐다? 필요적. 건전한권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무슨 적? 필요적. 변제기는 뭐다? 여러분들 잠깐만, 괜찮아요. 요렇게 썼어요. 변제기와 이자 있죠. 요거를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죠. 임의적 기재. 건저당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임의적 기재가 아니고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건저당권에서는. 맞죠? 네.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있죠. 되죠? 자, 그 다음에 34번, 35번 통과입니다. 36번으로 가볼게요. 틀린 겁니다.
등기 원인 정보에 표시된 다수 필지 중 일부 필지 줄 것입니다. 공유 지분 중 일부 지분 등의 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오덱스다 X. 지분에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저당권도마다 돼. 이 기출문제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등기 원인 정보란 등기할 권리의 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 기타 법률 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어드와이더 O. 옆에다가 계약서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답은 이겁니다. 등기 원인 정보는 등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계약의 경우에는 무슨 서? 계약서. 그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그럼 무슨 서? 협의서. 수용을 해서 시작. 협의서. 재결서 이런 거 있다 없다? 있지. 그럼 판결을 가지고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판결서가 등기원인 정보입니다. 그 다음 3번에 나오네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집행력 있는 죽었습니다. 확정 판결서. 판결서를 들고 가야 돼요? 안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야 돼요. 그게 등기원인 정보입니다. 그러면 5번을 먼저 볼게요. 등기원인 정보는 구체적인 등기 절차에 따라 다름으로만 줄 것이에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각각의 등기마다. 통과 됐어.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길게요. 자, 37번으로 갑니다. 1번으로 갑니다. 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에는 상속등기의 등기 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죽었습니다. 사망일자. 오더와이더 O. 맞아요? 네. 두 번째. 조건이 붙은 그것만 줄 것이에요. 유정을 원인은 소유권의 신청 정보에 자 적었습니다. 조건이 성취된 날 어드와이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그냥 요리만 공부하면 됩니다. 유정은 유언장이지. 그럼 유언장은 죽어야 효력이 있다, 살아있다, 죽어야. 그러면 사망일자가 등기원인일자입니다. 사망일자. 그런데 유정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이 등기원인일자.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유언장을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주고 안 하면 양론으로 보내라.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지. 맞다, 맞다? 맞지. 3번으로 갑니다. 진정명예복 줄 것이요. 첫째 줄 끝에 자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오더와이더 O.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아까 전에 한 거예요.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일자의 표시가 동그라미 칩니다. 있는 경우 신청 정보에는 조금입니다. 판결 선고일자 어덱스다 X 시작 법률 행위일자. 아까 1월 2일 매매 7월 1일 판결 아까 예 들었죠? 네. 그럼 1월 1일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면 그 1월 1일 써라 이 말이에요. 1월 1일. 5번으로 갑니다. 매매일이 나오죠. 한 칸 끝에 계약 체결일자 어드와이더 O 됐어요. 그 다음에 38번으로 갑니다. 틀린 겁니다. 등기필 정보가 멸실된 경우 등기원자는 법정전에 등기주 출석하여 등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밑줄 긋습니다. 확인조서 어드와이더 O. 두 번째 갑니다. 소유권 번호 등기 줄 것이에요. 상속 등기 줄 것이에요. 그러나 옆에다가 단독 신청.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어드와이더 O.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3번입니다. 관공서 줄 것이에요. 끝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한다? 안 하지.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분실한 경우 재교부를 신청할 수 죽었습니다. 없다. 어드와이더 O. 자, 5번으로 갑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의 등기 권리자의 등기 신청의 경우 자르세요. 지금 이 말을 줄이면 성소한 등기 권리자입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어덱스타 X.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이러면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39번으로 갑니다. 틀린 겁니다. 등기관이 죽었습니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어드와이더 O. 2번입니다. 유정을 줄 것이에요. 옆에다가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러면 첫째 줄 끝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덱스다 X. 공동 신청에는 의무자가 있잖아요. 그럼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자르세요.
가등기의 등기 필정보가 아닌 자르세요. 위에다가 을이라고 써요. 을.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정보 자르세요. 위에다가 갑이라고 썼어요. 갑.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구별이 됐다 안 됐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아니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갑, 을. 자, 이렇게 됐어요. 갑이라는 사람의 새집 지었어. 그럼 새집 지었으니까 소유권 벌어내기 했죠. 그럼 등기부등본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그러면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합니다. 가등기 합니다. 가등기. 그러면 요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요 사람 무슨 자? 권리. 요 관리 됐죠. 그 다음에 을은 자기 이름으로 가등기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이제 답을 할게요. 가등기하고 난 다음에도 등기필정본을 작성한다? 한다. 가등기 때도 등기필정본을 작성을 하지. 오케이? 네. 이제 본등기 합니다. 본등기. 그럼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 그럼 갑이 등기필정본을 제출해야지. 을은 권리자잖아요. 빨리 맞았어요? 맞죠? 네. 가등기 때 갑하고 을하고 했잖아요. 그럼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등기 때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등기필정본은 누구 거 제출한다? 갑. 그럼 제 손을 보세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정본을 제공한다. 오더와이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가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필정본을 제공한다. 어디다? X. 가등기 후이라면 갑의 손에 있다. 을의 손에 있다. 을은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는 제공한다. 한다? 안 하지. 그 말이에요. 그럼 오온점으로 다시 갈게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가등기의 등기필정본이니까 지금 갑의 손에 있는 거다. 을의 손에 있는 거다. 이 그림에 누구 손에 있다? 을. 맞아요. 네. 아닌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본은 누굽니까? 갑. 맞아요. 네. 그럼 결론입니다. 의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 그럼 갑의 거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지. 맞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가 멸실되어 밑줄을 긋습니다. 확인정보 가지고 등기를 신청해 등기 의무자의 죽었습니다. 인감증명 제공한다.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그냥 이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등기필정보가 분실이 돼서 분실이 됐다면 재발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개? 3개. 이때 인감을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그게 답입니다. 인감을 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등기필정보가 분실이 돼서 등기소 갈 때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인 여부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건전한권이 이전된 후 건전한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건전한권 이전 등기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오더와이더.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아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줬어. 오케이? 네. 그럼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이전했다 이 말입니다. 이전. 그럼 이래 뭐다? 누구한테 이전됐다? 을. 그럼 요거 이전할 때 이 사람이 뭐죠? 이 사람은 무슨 자? 을. 그럼 이건 이제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이전 받은 자가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의무자. 그럼 이전 받은 자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지. 맞아요? 네. 동갑. 그럼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좀 그래야 되는데, 5번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세요. 갑, 을, 병. 그럼 지금 이제 이거는 칠판을 봅니다. 이전을 묻고 있습니까? 이전 말소를 묻고 있습니까? 말소. 그러니까 요 사람 걸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지. 됐어요. 한 장을 넘깁니다. 자,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으로 갑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줄 것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필정보를 주겠습니다.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오더와이더. 칠판을 잠깐만 오세요. 괜찮아요? 요리하고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제가 많은 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등기필정보거든. 그래도 여러분들 제 손을 다시 볼게요. 신청이 나오고 접수가 나오고 심사가 나오고 등기 실행이 나오고 등기 완료가 나오거든. 이렇게 자른다는 걸 알겠죠? 자, 그럼 요거는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의무자. 요거는 권리자다, 권리자이다, 권리. 그럼 제가 아까 그랬죠?
제공이다, 제출이다, 첨부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전부 다 답은 의무자가 답이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교부했다, 작성했다, 통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전부 다 등기 권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잠깐만 보세요. 가, 얼, 잡으세요. 너무 쉽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럼 갑은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매매하면 이쪽이 매도인 등기 무슨 자? 의무자. 등기 무슨 자? 자, 권리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합니다. 제공입니다. 제공. 통지입니다. 통지는 작성입니다. 그러면 갑하고라고 매매를 했는데 을이 매매대금 받고 매매대금 이사 들어가서 살면서 등기를 안 받아가니까 갑이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선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신청하죠. 신청. 이 사람 무슨 자입니까? 의무자. 그럼 등기비밀번호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제 작성은 하느냐 안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은 무슨 자? 그럼 의무자는 제공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럼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됐다? 을. 답!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지만 을이 신청했다. 갑이 했다. 그럼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는 준다 안 준다? 그거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이 문구가 이거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성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르세요. 위에다가 쓰세요. 등기필 정보는 제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해됐다, 안 됐다? 그거 얼마나 쉬워요. 됐죠? 네. 그럼 칠판을 봅니다. 자, 반대로 합니다. 이제는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면 을이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합니다. 그럼 을은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권리자잖아요. 그럼 제공을 한다 안 한다? 안 한?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 신청 누가 했어요? 을. 명의가 누구다? 을. 작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게 O죠. 이게 뭡니까? X. 이게 뭡니까? O. 뭡니까? X. 이게 X니까 이게 O다 이 말입니다. 이게 O니까 이게 X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이걸 문자 싸움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개는 단독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지 시작 않는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에게 단독 신청하며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이해 잘해야 돼요. 모르겠거든. 한 개만 딱 공부를 하세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을 해야 하네요. 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제공을 하죠. 그 말은 신청은 누가 했다? 가. 근데 명의는 누구다? 을. 그럼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요거는 누구를 말합니까? 가. 요거는 누구를 말합니까? 을. 요거는 신청 누가 했다? 을. 이건 누굽니까? 을. 이 둘 다 을이잖아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했죠. 오케이? 네. 신청 누가 했다? 을. 명의 누구다? 을. 그럼 신청할 때 등기부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랑 을은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권리자니까 제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으니까 작성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자꾸 읽으세요. 네, 됐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이해되겠죠? 네. 자,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이 죽었습니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를 통지한다.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분실한 관한 재급여를 신청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있다다 없다다? 없다. 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줄 것을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신청하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에다가 갑이라고 쓰세요. 다시 할게요. 4번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줄 거죠. 누굽니까? 가. 등기필 정보 제공도 누가 합니까? 가. 지금 그럼 결론은 4번은 갑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맞지? 그럼 5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감리를 하기 전에 직권으로 소유권을 얻는 게 줄 것이에요. 직권으로 소유권을 얻는 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직권 못 얻는 길은 등기부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41번으로 갑니다. 문제를 봅니다. 등기필정보 멸실입니다. 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없을 때 등기의무자 법정대리 죽었습니다.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는 확인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확인조서 2번입니다. 등기신청 대리인 갈로 아닙니다. 변호사 법무사를 줄 것이에요. 등기문제를 위임받아서 확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확인정보 3번입니다. 신청서에 위임에 의한 대리인만 줄 것이에요. 대리인. 그 권한을 증명, 등기문제 작성 부분에 공정 줄 것이에요. 옆에다가 공정서면. 자, 요거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를 공부를 해볼게요. 두 가지를 공부를 해봅니다. 자, 여기 오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 그럼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을에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이쪽은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은 뭐다? 권.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자는 등기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해. 그러면 이제 누구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다? 을. 그럼 을에게는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난 다음에 등기별 정보를 작성해서 을에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요. 됐습니다. 그럼 을이 받았죠. 전세기간 2년입니다. 끝났어. 그럼 뭐 쉽게 된다? 말소.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러면 을은 의무자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받은 등기별 정보를 제공하면 돼, 안 돼요? 돼. 그런데 이걸 분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답은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정서면 이래래. 그런데 여러분들 자 잠깐만 보세요. 이게 옛날 이름은 여기 있죠. 확인 서면이에요, 서면. 오케이? 네. 그럼 요래 써주면 공부하기 훨씬 수월한데, 요즘에는 종이다, 전산화되어 있다, 전산. 그래서 요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서면은 개인이 작성하는 거다. 관공서에서 쓴다. 개인. 조서는 뭐다? 관공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답은 요겁니다. 그럼 다시 등기필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개? 3개. 답은 을이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거든. 분실했거든. 그럼 을이 등기 직접 가면 돼, 직접. 을이 직접 가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만 받으면 돼, 안 돼요? 돼. 본인이 아니 확인을 받는다는 거는 을이 등기소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신분증을 들고 간다, 신분증은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신분증입니다. 면허증이나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이게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오케이? 그게 신분증이에요. 그러면 직접 왔다 안 왔다? 직접 왔죠? 신분증에 사진 있다 없다? 그럼 얼굴하고 사진하고 대조해 보는 거라, 대조해 보고 난 다음에 본인은 위 사람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이해되겠죠? 네. 그럼 여기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했기 때문에 본인 여부 확인을 등기관이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시작 확인조서.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법무사 아저씨에게 대리권을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때는 을이 법무사 아저씨한테 등기별 정보를 줘야 되거든. 분실하고 없죠? 그럼 법무사 아저씨가 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법무사 아저씨가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럼 위 사람이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그럼 결론은 이거와 이거의 글자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했기 때문에 등기관이 확인한 거고 이는 변호사 법무사 대리인에게 맡겼거든. 그럼 대리인이 확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에 확인 서면인데 컴퓨터니까 뭐로 바꾼다? 정보. 요거는 변호사 무슨 사가 대리인이다? 법무사가 대리인. 그 다음에 공시법 시간에 대리인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그럼 시험에는 변호사 법무사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자격자 대리인. 시작. 자격자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다 이 말이에요. 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장 아저씨에게도 대리권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장 아저씨하고 대리권을 주면 위임장을 써주지. 그럼 이 사람 둘이가
공정사무소에 가는 거라. 공정사무소. 가가지고 요게 그러니까 위임장이 있었죠. 거기다가 뭐까지 받아와야 믿어준다? 공정까지 받아와야 믿어준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이해됐어요? 네. 요까지 됐죠? 네. 그럼 요거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변호사, 법무사 무슨 자? 아닌 자. 요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개를 답합니다. 이 세 개는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오더와이더 이때는 의무자의 뭐도 가져가야 된다? 인감을.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인감을 들고 가야 돼. 인감. 본인을 확인해야 되니까. 됐죠? 네. 인감 들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등기 완료 통지가 나오거든.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성소한 등기의무자, 채권자, 대위신청, 직권, 소유권 벌어넘기,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해야 하네요. 해.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나 등기 완료 통지는 해야 하네요. 해. 마지막에 한 개가 바로 이거다. 이거. 그럼 마지막에 한 개는 자, 요게 전세기간 끝나서 이거 말소하거든. 말소할 때 어느 의무자입니다.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분실하고 없어요. 그럼 세 개 중에 한 개를 갖고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이제 말소했거든. 이 말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 말소다, 제공하지 않은 말소다? 않은. 그럼 말소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린다, 안 알린다? 요게 등기 완료 통지서. 그래서 아까 등기 완료 통지에 5개 지금 나올 거예요. 자, 괜찮습니다. 저 책에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야 되거든. 그 여러분들 교과서를 잠깐만 확인 하나만 하고 갈게요. 나중에 다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책에 몇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펴보시느냐 이러면은 186페이지를 잠깐 펴볼게요. 186페이지에 80번을 보세요. 80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자, 죽었습니다. 등기완료 통지. 되죠?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할 때, 자,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전. 동그라미 3번에 죽었습니다. 관공서. 동그라미 4번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 그러면 동그라미 5번에 죽었지 마세요. 등기필 정보를 정하는데 등기필 정보를 정하지 않고 그걸 줄 것이요. 등기필 정보를 정하지 않고. 잘 왔어요? 네.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1번. 1번은 거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1번 옆에다가 채권자 대위신청이라고 썼어요. 채권자 대위신청. 좋다. 자, 요리 오세요. 다시 할게요. 요거는 뒤에 가서 배울 거거든. 뒤에 가서 배우는데 요거를 한 번만 더 그럼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 재발급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세 개 중에 한 개를 갖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돼서 등기소에 갈 때는 의무자에 모두 들고 가야 된다? 인가. 그 다음에 등기를 끝났어. 말소 등기 하고 난 다음에 끝났다는 것까지도 알려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면 됩니다. 대충은 감 잡았죠? 네. 자, 그 다음에 42번으로 갈게요. 문제를 가볼게요. 문제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고가리 딱 줄 것이에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틀린 겁니다. 1번입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 쓰세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저당권자 위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전세권의 저당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주고요, 안 주고요? 주고. 그럼 부기등기 권리자가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2번으로 갑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야 그걸 줄 것이에요.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야 otherwise 여러분들 등기가 돼 있어야 이해관계입니다. 등기 안 돼 있으면 이해관계 이단이다. 아니지. 3번에 등기원인의 집행예임 판결에 등기원인에 대한 죽었습니다. 제3자 허가 등을 정면의 정보를 제공하지 죽었습니다. 않아도 된다. otherwise 4번입니다. 등기원인이 집행예임 판결에 등기상 죽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성낙 등의 정보는 죽었습니다. 면제된다. X. 자, 3번, 4번을 묶으세요. 한 번만 더 공부할게요. 3번은 제3자, 4번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맞죠? 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방문 신청할 때는 제3자 죽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어드바이더. 여러분들 제 손을 잠깐 보세요. 항상 공부를 할 때 동의서 승낙서가 들어갑니다. 동의서 승낙서는 이익 보는 쪽에서 써줘요? 불이익 보는 쪽에서 써요? 불이익 보는 쪽은 동의서 승낙서 써준다, 안 쓴다? 안 써주는데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진위 여부 따져야 된다, 안 따진다? 따져. 그럼 항상 써준 사람 모두 첨부시키라. 예인가? 이거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돼 있죠. 한 장 넘기, 43번으로 갈게요. 농지 지력자격 증명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농지에 대한 양도담보 명의신탁 해지 첨부한다는다. 여러분들, 자, 일단 모르겠거든. 신탁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절대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신탁도 소유권 이전이다, 이전 아니다. 자, 그럼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했죠. 오케이? 네.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자, 이 소유자가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사람 농지 지역자를 첨부해야지.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을인데 국가가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맞다, 맞지. 됐죠.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일어날 때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 그것만 줄 거 보세요. 여러분들, 농지 전용이라는 말은 지목을 있잖아요. 지목을 전에서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맞네. 전에서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 신고죠, 신고. 그러면 지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신고를 했잖아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지. 안 바뀌었다는 말이 현재는 아직까지 농지다, 농지 아니다? 농지입니다. 그럼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됩니다. 4번으로 갑니다. 진정한 등기 명예법 농업법인의 합병 이래놓죠. 자, 그러면 농지 첨부한다, 안 한다? 괜찮습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하나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진정 명의 회복이죠. 하나만 해볼게요.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게 진정 명의 회복이다. 어드바이더? 그러면 내 거 그대로 회복하니까 투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칠판을 보세요. 여기 농지입니다. 여기 농지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로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미 농지다, 농지 아니다? 농지인데 농지 지력자격 증명 필요가 없지. 오케이? 네, 통과.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 5번에는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친족 간에, 가족 간에도 할 때도 농지 지력자격 증명은 첨부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자, 44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줄 것이에요. 토지대장 줄 것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토지대장을 첨부한다. 어드바이더? 등기에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자르세요. 그래, 말소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어드바이더?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제 말의 답은 이겁니다. 말소가 나오고, 말소 회복이 나오고, 직권 경정이 나오고, 판결서가 나온다. 판결서.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 나와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이 5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첨부해야 된다. 그럼 주등기 말소합니다. 그럼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가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그럼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 승낙을 첨부해야 된다. 그럼 이거 승낙 첨부해야 된다 하는데 답입니다. 이 4개는 승낙서 안 들어오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승낙서가 들어오면 시작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주등기. 이거 지금 몰랐다면 큰일 납니다. 권리의 변경은 뭐가 달라지는 거다? 전세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다? 시험장에 가서 제가 괜찮아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1번에 전세금이 1억, 2번에 저당권이 1억 이래 나오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랍니다.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이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래 해주면은 공부가 벌써 됐지. 그럼 그렇게 안 하고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한다 이러면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아야 문제가 풀릴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럼 권리의 변경은 뭐가 달라지는 거다? 전세금. 됐죠? 돼. 그러면 채권액이 달라지는 거는 무슨 등기다? 괜찮아. 자, 이리 와보세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걸 민법 시간이었다면, 오케이? 민법 시간이었다면,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래 말을 합니다. 등기법 시간에는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쓸 때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사용료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제가 말해 답은 전세의 사용료는 뭐다? 전세금. 여기에 사용료는 뭐다? 지료. 여기에 사용료는 뭐다? 차익. 여기에 사용료는 뭐다? 이자. 맞아요. 그러면 어느 거를 예를 들든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아. 답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항상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게 전세니까 계속 전세를 갖고 예를 들잖아요. 이거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죠? 네, 됐어요. 그렇게 하세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줄 거세요. 신청의 등기 권리를 받은 등기업의 주소만 동그라미 쳤어요. 아까 주소를 정면한 정보 첨부한다, 한다. 4번입니다. 농지에 대한 밑으로 겠습니다.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20년간 농사 짓고 있다, 없다? 있다. 투기와 관계가 시작, 없다. 그럼 농지 취득자는 첨부한다, 한다? 안 하지. 그럼 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건물에 동그라미 칩니다. 일부 끝에 도면 오더와이더 오. 자, 45번으로 갑니다. 등기를 신청할, 문제를 볼게요.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 찾았죠? 네. 위에다가 신청인 거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신청인 거. 그럼 1번으로 갑니다. 법인 또는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실행이 아닌 외국 법인의 경우 등기소의 증명을 하던 밑줄을 긋습니다. 법인의 인감, 오덱스다. 여러분들 잠깐만 괜찮습니다. 요리를 와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즉 항상 우리는 등기 신청을 배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 이 사람이 신청해로 온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 의무자인지 아닌지, 대리인인지 아닌지, 대표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가면 본인의 인감을 들고 가야 되고, 대표자가 가면 대표자의 인감을 들고 가야 되고, 이해합니까? 네. 그럼 다시 할게요. 법인이 등기를 신청합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합니까? 대표자. 그럼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는 거로 이 사람이 법인인지를 확인합니까? 법인의 대표자인지를 확인합니까? 법인의 대표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소에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법정 대리. 그럼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누구다? 법정 대리. 이 사람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러면 누구 거 제출한다? 시작. 신청인 거. 됐죠? 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1번. 2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자르세요. 죽었습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 누가 등기를 신청해왔다? 대표자, 관리인. 그러면 3번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 누구가 가져오라? 법정 대리. 근데 옆에다가 미성년자 이래 쓰고 X. 미성년자 쓰고 X.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의무자, 고가리 딱 줄 거세요. 신청하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오. 하나만 정리하면 돼. 요거는 알고 있을 테니까. 인감증명서는 등기의무자가 제출한다. 오덱스타.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인감증명서는 등기의무자가 제출한다. 오덱스타. X.
인감증명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제출한다. otherwise,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면 안 됩니다. 앞에 소유자가 붙어야 된다, 안 붙어야 된다?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과. 자, 그 다음에 46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는 일어났거든. 자, 1번에 소유권 벌어넘기, 어덱스다? 요리 오세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책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건 몇 개? 많은데 저는 수업 시간에 7개를 공부했거든. 7개를. 자, 보세요. 1, 2, 3, 4, 5, 6, 7. 예. 그럼 1번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무슨 자? 의무자. 두 번째,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분실. 아까 등기필 정보 분실했을 때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정서면을 가지고 등기소 갈 때 의무자의 인감을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필특례 확인서입니다. 분필특례 확인서입니다.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동의서 성락서입니다.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요 1번을 갖고 돼요. 1번.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다시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면 X다 이 말입니다. 앞에 소유자가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가.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설명할게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전세권 무슨 얘기? 설정.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지금 소유자가 누구다? 갑. 의무자가 누구다? 갑. 그럼 갑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갑은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세가 끝났어. 뭐 시킨다? 말소.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 무슨 자? 권리. 지금 소유자는 누구다? 갑. 말소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맞죠?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다. 됐다, 안 됐다? 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제 말을 잠깐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몇 가지만 연습해 볼게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같아, 다르다? 다르지.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같아, 다르다? 다르지. 가처분 명령.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그자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런 거 자꾸 기억하세요. 오케이. 네. 통과. 그러면 다시 할게요. 칠판을 다시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죠. 좌우지간 의무자는 의무자이다 아니다? 이지. 그럼 의무자는 의무자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단독에는 의무자 자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소유권 모두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의무자가 없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3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표시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4번으로 갑니다. 멸실 등기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5번에 수용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의무자가 없잖아요. 그럼 2번으로 가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죠. 칠판을 잠깐 와봅니다. 자, 이리 보세요. 옆에다가 조금 있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조금 있다가 그리고 있어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 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매. 그럼 소유권 뭐다? 이전.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전. 그럼 이 속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 지금 소유자가 누구다? 갑. 의무자가 누구다? 갑.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갑은 인감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 이제 인감 첨부했거든. 근데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지. 그럼 이제 칠판을 보세요. 근데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면 해제가 됐으니까 지워야 안 돼요? 지금 소유자가 누굽니까? 의무자가 누굽니까? 그럼 을은 인감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 그럼 이쪽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전할 때는 갑이 의무자였지. 맞아요? 네. 말소할 때는 누가 의무자고? 을이지. 그럼 소유자가 누구였다?
말소의 의무자가 누구다? 얼. 됐다, 안 됐다? 되지. 한 장을 넘길게요. 47번입니다. 47번에 보면 1번으로 갑니다. 협의분할에는 상속등기가 죽었습니다. 공정증서가 아닌 협의분할서의 협의서의 날에는 상속인 전원의 임금을 첨부해라. 오더와이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저는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개가 나오면 항상 두 개로 분류하는 걸 좋아하거든. 절차법이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럼 답을 합니다. 이렇게 분류됐다는 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이 세 개 공정을 받아봤어. 그러면 인감 첨부해야 된다. 해야지. 이 네 개 공정을 받아봤어. 공정을 받아오면 인감은 필요가 시작 없다.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거든.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날이나 안 날이나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아오면 이 인감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잖아요. 오케이. 네. 통과?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갑시다. 2번, 4번을 묶어보세요. 이거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왜 낼 수가 없냐면, 법 조문을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쓰려면 10줄을 써야 돼요. 10줄.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줄여서 쓰면 이거를 써야 됩니다. 하필 특례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밑줄 긋습니다. 확인서. 4번으로 갑니다. 토지 분필 등의 신지에 따라 권리자의 죽었습니다. 확인서. 집 하나 잠깐만 와보세요. 자, 요리로 오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법을 이해할 때 성질을 두 가지로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우리는 있잖아요. 모든 건 서류로 삽니다. 서류로 사지. 맞죠? 네. 그럼 서류로 삽니다. 서류로서 할 때 맨 마지막에는 2021년 8월 7일 목희수 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요 인이죠, 인. 맞죠? 네. 그럼 인이라면 도장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요? 이 도장이 무슨 도장? 인감도장. 그럼 인감증명서가 전부 다 들어가야 돼. 이해했어요? 네. 두 번째입니다. 동의서, 성낙서, 협의서, 확인서 이런 말이 들어왔다는 소리는 불이익 보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들 동의서 성낙서 이익 보는 쪽이 있습니다. 불이익 보는 자 불이익. 여러분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거다. 이거 예민한 겁니다. 맞다. 그럼 만약에 똑같이 3분의 1, 3분의 4 이러면 크게 문제되는 게 없지. 근데 장남이 2분의 1, 셋째 넷째는 4분의 1, 4분의 1 해놓거든. 그러면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놈은 2분의 1이고 두 사람은 4분의 1이거든. 이거 수상하지 않다? 그럼 세 사람 불러다가 너가 진짜 이런 거 맞나 확인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래서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럼 모를 때는 법을 공부할 때 서자가 들어가면 오케이? 전부 다 이익 보는 쪽에서 써준다. 불이익 보는 써준다. 불이익 보는 쪽은 성낙서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주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 그래만 공부하면 되는데, 자, 칠판을 다시 볼게요. 다음에는 이 문구를 뺄게요. 시험에 나올 수가 없거든. 나올 수 없는데 법 조문이 있어서 법 조문. 자, 하나만 해볼게요. 하필 특례거든. 하필 특례. 자, 이렇게 옵니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대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자, 소유자가 갑,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필을 할 수 있다. 그럼 등기부를 먼저 고칩니까? 대장을 먼저 고칩니까? 대장 도면에서 합필을 먼저 합니다. 그럼 이제 자, 합필했어. 합필은 1월 2일 날 했어요. 그럼 이제 등기소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등기소에 가서 1월 이내에 합필 등기를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사이가 있다. 있죠? 네. 그럼 요 사이에 요 땅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은 이 땅을 을에게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매매를 하면은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도면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상에는 매매가 돼버렸다, 이 말. 그럼 여기 소유자 누구다? 을. 그럼 을은 병한테 저당권까지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이 두 토지가 도면상에서는 합필이 됐다, 안 됐다? 됐다. 등기부상에서 합필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달려져 버리고 저당권까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토지 합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됩니다. 안 되면 답입니다. 세 사람이 합의만 하면 됩니다. 세 사람이 합의를 했다는 것은 합의했어요. 그럼 이거 지웠죠?
그럼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공동 소유니까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지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럼 결론은 세 사람이 합의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합의서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합의서 써준 사람 전부 다 뭐 가져오라? 인가. 됐죠? 네.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지문이 너무 길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분필특례, 거기에 4번을 설명합니다.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제 말을 들어볼게요. 특례라는 말은 있잖아요. 특별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말은 원래는 안 되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되게끔 해주겠다. 이게 특례법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크게 단계를 나누면 1945년, 1950년, 1970년 이렇게 만약에 나누어 본다면 1945년은 해방이 됐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 대다수 백성들은 소작인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외놈들 이름으로 돼 있어요. 맞죠? 네. 그 외놈들이 나라가 패망했으니까 저거 나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럼 땅을 들고 간다, 집문서만 들고 간다? 집문서만 들고 가야지. 땅은 그대로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소작인들은 계속 농사 짓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외놈들이 소유자잖아요. 맞죠? 네. 그걸 갖다가 한국 사람 이름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도 나라가 해방이 됐으니까. 맞다. 그럴 때 일종의 취득시효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소작이는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두 사람만 참고인을 데려오면, 이 사람이 농사 짓고 있다는 걸 참고인을 데려오면 그 사람 소작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등기.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저건 전부 다 외놈들의 땅이었고 소작한다는 거는 주민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그냥 쌍방이 서로 대리인이 돼가지고 참고인이 돼가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다음에 6.25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6.25가 일어나니까 등기소가 폭격을 당했어요. 구청이 폭격을 당했어요. 많은 소유자들이 죽었다, 안 죽었다? 그럼 주인 없는 땅이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농사는 다 짓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 주인은 없어도 농사는 짓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맞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소유자로 또 전부 다 등록을 해줬, 등기를 해줬다며 특별법을 만들어가. 오케이. 네. 이게 이제 1970년대 딱 왔어요. 70년대 딱 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가 후진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비. 그래가 1970년대 또 특별조치법이라는 걸 만들어가 전부 다 이제 등기를 다 해주는 거지. 이런 절차를 자꾸 적고 온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특별법이라는 거는 안 되는 걸 특별법을 만들어서 되게끔 해주는 경우가 있다,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해했어요? 네. 절대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법은 100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100만 명 중에 한 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한 놈.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요게 100번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전세권이 있어요. 100번지. 부동산 일부에 전세가 돼야 안 돼요? 네. 전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분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 번지입니까? 100. 여기는 몇입니까? 100의 1이지. 그러면 분할했으니까 요거는 면적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 변경등기 해야 된다, 해? 요거는 필지가 하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럼 새로 등기부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요? 분할을 했으니까 필지가 2개가 됐잖아요. 그럼 새로 대장 도면 등기부 만들어야지. 맞죠? 네. 그럴 때 요 전세권자는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분할하기 전 100번지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었으니까 100의 1 분할해가 새로 등기부 만들 때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당연히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다. 해? 그럼 등기소 등기가 나. 이 사람이 진짜 전세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이 사람이 뭐가 좋으라? 인가. 됐죠? 그러면 공부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모르겠거든. 그냥 확인서만 머릿속에 떠는 거예요. 여기 글자가 확인서, 협의서, 협의서, 동의서, 성락서 이런 말 들어가죠. 그럼 전부 다 모두 들어가야 된다. 인감이 들어가야 된다.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요거 이제 했거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동의서, 성락서 들어가면 동의서, 성락서 써준 사람 뭐가 좋으라? 인감. 통과됐습니다. 5번입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전세권자들 이거 맞춤 합격입니다. 전세권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지. 그럼 전세권 설정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 갑. 말소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 을. 소유자는 누구다? 갑.
말소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하지. 금방 했죠? 통과. 그 다음에 48번으로 갑니다. 문제를 보세요. 3개월 이내에 고만 줄 것이에요. 그냥 답은 5번입니다. 그냥 외우는 겁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전부 다 3개월이에요. 오케이? 근데 도면은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도면은 그냥 그려가는 것이거든. 오케이? 네. 그러면 도면 옆에다가 대장이라고 썼어요. 대장. 도면이 아니고 시작. 대장. 그럼 49번으로 갑니다. 답만 딱 외웁니다. 문제로 가볼게요. 인감증명을 제출해 다른 사람의 권리에 처분권을 수여한 경우에 자 죽었습니다.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 이래요. 그럼 이리로써요. 자, 요게 법이 옛날에 29회 때 개정이 됐는데 시험에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자, 요것 때문에 제가 구분을 했어요. 요것대로 구분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 인감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근데 대리인이 만약에 등기를 신청하는 거라. 그러면 대리인의 인감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인감이 2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요 위에 3개 하고 요 6번 있죠? 요 때는 대리인이 할 때는 누구 것도 가져오라? 대리인. 그러면 아까 전에 잠깐만 해볼게요.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잠깐만 해볼게요. 요거 잠깐 설명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되었어요. 그럼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등기표증권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이거 말소합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자? 의무자는 등기표증권 제출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분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을이 등기를 직접 가면 돼요? 안 돼요? 돼. 변호사 법무사한테 등기사무를 맡길 수도 있다. 그럼 법무사한테 맡겼죠? 그럼 이 사람한테 등기표증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분실하고 없죠. 그럼 법무사 아저씨가 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다. 그러면은 법무사가 등기소 가겠죠. 갈 때 법무사의 뭐도 가져오라? 인가. 그럼 을의 뭐를 가져오라? 인가. 법무사의 뭐도 가져오라? 인가. 요 3개하고 요거는 대리인이 할 때도 대리인 것도 가져가는 거야. 그럼 인감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답은 무조건 5번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왜 5번이냐? 이 3개는 됐거든. 그럼 요 2개는 시험에 못 낸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문을 너무 줄여놨거든. 이 지문이 10줄이 돼. 10줄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험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1, 2, 3, 4, 5. 그럼 항상 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거기에 답이 5번이에요. 그러면 49번에 1, 2, 3을 묶으세요. 그 1, 2, 3은 같이 다닌다, 같이 안 다닌다? 같이.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하고 집에 갈게요. 50번입니다. 5번에 보세요. 5번에. 건물 죽었습니다. 멸실등기 줄 거세요.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맞아요? 네. 자, 그럼 한 장을 넘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실 때 어디까지 풀어오시느냐 이러면 여러분들 성인이니까 그냥 알아서 풀어오세요. 그러면 220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220페이지까지.